안녕하세요. 백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일이고요. 오늘 날짜를 기준으로 현재 흐름과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엄청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주말이었는데도 이렇게 큰 하락이 더 생겼다는 것은 뭔가 상당히 심상치 않은 일들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여론들이 있는데 뭐 셧다운에 관련된 거다. 뭐 세력들의 수익 실현의 과정이다. 그리고 또 원자재나 이런 걸 고려하면은 국가 간의 긴장감 속에서 생기는 하락이다. 또 월말이니까 뭐 옵션에 관련된 거다 등등 정말 많은 근거가 떠도는데 뭐 사실 여기에서 정답이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다양한 가능성도 뭐 있겠지만 저도 거기서 정답이 뭔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오늘은 차트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의 흔적이나 패턴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분석이기 때문에 그나마 확률이 높은 다음 방향을 보려면 차트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차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흐름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채널을 통해서 말했던 이 97K, 96K 부근에서 매수세가 흡수당하고 있고 추세의 피로가 보인다 라고 제가 예측한 이후에 하락을 예상은 했지만 지금 하락의 골이 생각보다 좀 많이 깊은 상황입니다. 뭐 저도 지금 자리까지 오면서 약 두 번, 세 번 정도 거쳐가지고 숏으로 뭐 수익을 내긴 했지만 저도 사실 이 구간까지 바로 올 거라고 생각은 못 했는데요. 제가 숏 포지션을 종료하면서 지금 이 구간까지 바로 못 올 거라고 판단했던 근거는 이 86K에서의 흔적인데요. 여기는 충분한 매수 근거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채널에 공유했을 때처럼 충분한 매수 흔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게 캐치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자리마저 강하게 하방이 달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까지 붕괴가 되면서 사실은 바닥을 측정하는 것이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구간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제가 예전에 장기 관점 영상에서도 다뤘고 채널에서도 다시 한번 말했던 매수 근거가 겹치고 있는 컴플런스 존을 지금 두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획대로 롱을 매수하고 현재는 홀드 중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나리오나 대응 방법은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볼 수 있는 시나리오나 가능성은 두 개겠죠? 현재 제가 체결시킨 이 컴플런스 존이 깨지지 않고 상승을 하는 경우랑 깨져버리고 하방이 타라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일단 먼저 이 상승의 경우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최대 레벨로 보고 있는 이 저항 구간은 이 101에서 105K 구간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구간에서 강하게 변곡이 일어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단가를 더 이상 두드리지 않고 강하게 상방이 나온다면 저는 최소 101K에서 105K까지 홀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가면서 이런 수많은 저항 레벨들이 있어서 이 레벨들마다 아마 분할 익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걱정되는 건 여기서 빠지는 경우죠. 여기서 빠지면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때부터 우리는 하락장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구간을 깼을 때 왜 하락장이라고 여기냐?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아주 주관적인 해석인데요. 저는 이런 추세가 시작됐던 그리고 변곡이 되었던 이런 중요 지점이 있으면 이 구간을 기준으로 우리는 조정과 이제 하락장, 조정 vs 하락장이 갈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냐? 결국에 시장은 역사적으로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기준으로 분명히 상승이 있었으면 하락도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레벨을 이탈하지 않고 변곡이 된다면 이거는 저는 조정이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파동을 치다가 이 시작 지점까지 이탈을 해버린다. 이러면 저는 하락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시작 레벨을 지금 이탈하는 시점이 이 컴플런스 존을 하방 이탈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자리가 깨지면 뭐다? 하락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럼 이제 하락 장세에서는 뭘 해야 하냐? 뭐 두 가지가 있겠죠. 하락 장세니까 이 추세를 따라서 숏 포지션을 보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지지가 될 지지 레벨을 찾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음의 지지 레벨은 약 72K에서 54K까지 꽤 넓은 박스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딱 보기만 해도 매수하긴 넓죠. 지금 이 구간을 두 개로 나눠도 약 13%씩 된다는 뜻은 얘네를 합치면 약 25%의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구간이 좀 넓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를 하고 한 번에 셋업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이 가격으로 기준한 POC 레벨, 가격으로 기준한 볼륨 프로파일의 POC 레벨을 기준으로 1차, 2차에 나눠서 셋업을 할 생각입니다. 뭐 여기서 솔직히 저배율로 모으거나 현물로 모으면 한 번에 모아도 되지 않냐라는 분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두 번을 나눠서 여러 회차에 걸쳐서 셋업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를 깨면 무조건 하락 추세, 즉 하락장이라는 거기 때문인데요. 이 추세나 랠리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이 예시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온 차트인데요. 이 하나의 상승 흐름을 기준으로 우리가 숏을 잡는다고 한번 고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숏을 잡으면 뭐 이 자리부터 우리가 숏 포지션을 고려한다고 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 값은 이쪽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체결을 했는데 가격이 상승을 했어. 그럼 또 우린 여기서 잡아요. 또 상승을 했어. 또 그럼 우리 숏을 잡아요. 이러면서 끝도 없이 물리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목표 값은 여기가 하나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추세를 거스르면은 천장은 계속 멀어져요. 천장은. 그리고 이 추세가 어디가 끝일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이 차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끝이 여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이 시점으로 갔다고 쳐볼게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만약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숏을 잡았으면은 여기가 끝이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으니까 또 물리고, 끝나지 않았으니까 또 물리고, 여기서 아 진짜 여기가 바닥이구나 했는데 여기서 또 상승을 하니까 또 물리고, 이런 무한 루프가 반복이 되거든요. 이 앞에 했던 예시랑 지금 상황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깨고 하락장이 됐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여기서 롱을 만약에 잡았어요. 근데 가격이 더 빠져, 더 담아, 더 빠져, 더 담아, 더 빠져 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롱 포지션의 천장은 결국 이 자리에서 플립이 일어났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가 결국엔 고점, 우리가 롱을 익절했던 여기밖에 없는데 우리는 지금 바닥을 몰라가지고 끝도 없이 물릴 수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무슨 소리가 되냐면 우리가 여기부터 만약에 잡았어요. 근데 만약에 끝도 없이 만약에 내려가는 상황에서 계속 포지션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안 죽기로 버티기로 작정을 했어. 근데 만약에 바닥이 한 이쯤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거를 손익비를 잡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천장은 여기인데 바닥은 여기. 손익비가 0.4밖에 안 나오는 아주 구린 손익비의 포지션을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컨플루언스 존을 하방 이탈한 경우에는 우리는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하락장이다. 하락장이 온 거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롱을 잡기로 작정을 했다? 그럼 우리는 역추세 매매를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추세 매매를 한다는 것 자체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점점 우리는 밀려나가면서 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고,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천장, 목표가는 딱 하나인 상황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지 않기 위해서 한 구간에서 트라이를 하고 이 구간이 깨지면 바로 여기서 손절, 그리고 다음 구간까지 오면 다시 트라이를 하고 또 깨지면 손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죽는 자리를 직접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이 추세가 만약에 끝나지 않고 이 하락의 흐름이 계속 깊어지면은 우리가 죽는 자리라는 이 바닥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임의적으로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이 구간이 깨지면 저도 바로 여기서 일단 손절을 할 생각이고, 손절하는 즉시 이 구간까지, 제가 보고 있는 박스 구간까지 일단은 거래량으로서도 되게 없는 LVN 구간이라고 유추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그냥 숏으로 이 흘러가는 분위기를 일단 먹을 것 같고, 이 자리부터 약 두 차례에 걸쳐서 상승을 기준으로 포지션을 트라이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비트코인은 봤으니 이더리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제가 채널에서 공유한 것처럼 이 2590 2590불을 이탈하는 순간 손절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 구간이 깨진 이후로 지금 현물 기준으로만 약 12%에 육박하는 하락의 폭이 나온 상황인데요. 그리고 현재는 제가 그 다음 구간, 다음 지지 레벨로 봤던 이 2400불에서 2300불 구간에서 잠깐의 위구로 이탈한 이후 현재는 살짝 말아올린 단계이지만 아직 여기가 안전한 구간인가? 는 솔직히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이더리움이 계속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는 가정하에 가장 중요하게 볼 레벨은 약 2100불에서 1800불 구간, 약 현물 기준 15%의 좀 갭이 조금 넓은 이 구간인데요. 이 구간을 왜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는 볼륨 프로파일 차트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비교를 위해서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볼륨 프로파일 상으로 이 네이키드 POC, 리테스팅을 거치지 않은 모든 POC 레벨을 다 두드리고 현재 가격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더 테스팅할 수 있다고 유추할 만한 레벨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작년에 상승 랠리를 경험한 분들은 모두 알겠지만 그때 이더리움이 거의 대장이었다, 이더리움이 주도한 상승 랠리였다 라고 할 만큼 이더리움의 체결 강도랑 관심도가 정말 좋았는데요. 때문에 강하게 상승했던 만큼 강하게 움직임을 만들면서 아직 터치하지 못한 네이키드 POC 레벨이 보입니다.
특히 우리가 차트상으로 볼 수 있는 POC 레벨과 제가 보고 있는 이 볼륨 프로파일 차트에서의 POC 레벨은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차트로 측정 가능한 볼륨 프로파일에 있는 그 POC 레벨은 우리가 설정한 그 렌즈 동안에 가장 많은 캔들과 가격대가 머물렀던 구간을 설정해서 POC 레벨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볼륨 프로파일 차트 안에서의 보여주는 이 POC 레벨은 가장 많은 캔들과 가격대가 머물렀던 구간이 아니라 가장 많은 거래량이 일어난, 즉 가장 큰 움직임과 가장 많은 싸움이 일어났던 자리를 보여준다는 뜻이고요. 그렇다는 뜻은 이 자리가 단순히 캔들이 많이 머물렀다는 게 아니라 이때가 상승 랠리의 시작점인 걸 감안하면은 이 자리에서 엄청난 매수량이 나왔다는 뜻이 됩니다. 그럼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우리가 방금 볼륨 프로파일 상으로 봤던 네이키드 POC 레벨을 측정한 이 지점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키드 POC 레벨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테스트할 가능성이 높다. 즉, 이 자리를 한번 두드리고 올리든 내리든 일단 두드려볼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자리가 상승을 기준으로 만들었던 자리, 상승을 하면서 만들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두드렸을 때 하방 이탈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운스 패턴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걸 유추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이 지지 레벨에도 충분한 매수 근거가 있지만 조금 더 내려온 이 하단에 아주 강력한 매수 근거가 있는 자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자리에서는 최대한 관망을 하다가 차라리 여기서 강한 변동성으로 상승이 나오면 그때 추격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네이키드 POC 레벨과 지지 레벨이 교차하고 있는 이 구간까지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셋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 본다면 이 자리, 이 네이키드 POC 레벨에 교차하고 있는 가장 최저점이 현재 약 1,400불인데 뭐 이 구간까지 올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쭉 떨어지면서 이 구간까지 빠지게 되면은 뭐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매수 근거를 잡을 수도 없고 매수를 포기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전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시장의 흐름과 제가 다음으로 예상하고 있는 유력한 매집 구간들인데요. 물론 저도 결국엔 과거의 흐름과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 관점이 절대 정답이란 말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내가 죽는 자리까지 만들었고 내가 원하는 매수 구간까지 만들어졌다면 시장 흐름과 무관하게 그 자리에 온다면 실제로 도전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하락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와 무관하게 이 자리에 온다면 상방을 기준으로 포지션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제 주말도 마쳤고 그리고 주말간에 엄청난 흐름이 나왔으니까 이번 주간이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시장을 조금 더 넓게 보시길 바라고, 시장을 보시면서 항상 대응안과 내가 죽는 선을 먼저 잡아두고 안전벨트를 꽉 매두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